매주 월요일 정치권 뉴스와 쟁점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는 대담한 대담 시간입니다. 배재대 행정학과 최호택 교수,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이희성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 질문부터 드릴게요. 오늘 오전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 최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 이제 선거를 9일 앞두고 대통령께서 이제 담화문을 발표하셨는데요. 오늘 얼마나 긴박했으면 사실 이제 급하게 이것이 이루어졌고 또 51분을 할애를 했습니다. 네. 지난번 이제 그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는 5분, 그리고 그 부산 엑스포 실패 관련해서는 한 10분 정도 했는데 51분을 할애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이것이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이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크게 뭐 3가지 정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나는 이 공백 사태가 장기화됐기 때문에 숭고하다. 그래서 먼저 이제 대국민들께 사죄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2,000명을 고소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당위성이 있다. 그냥 주먹구구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고민해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제 그 당위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지금 이제 의사들이 지금 반발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2,000명이라고 해서 이거 고집하지 않겠다. 만약에 합리적인 안을 가지고 오면 우리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그래서 뭐 350명, 뭐 500명, 1,000명 이렇게 하지 말고 통일된 안을 가져와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통일된 안을 가져오지 않고 막가시파식으로 사실은 이제 막 던지는 식으로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밀어붙일 수밖에 없다. 이런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말씀은 옳은 말씀을 다 하신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래 이제 자기가 이제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좋게 듣는 쪽은 정부 여당일 거고 나머지 모든 그 야당들은 지금 이제 좋지 않게 또 의료계에서도 정원 문제를 지금 속 시원하게 얘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아마 좋지 않게 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번에 그 담화문 효과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 교수님 생각엔 대통령실이 한 발 물러선 것 같은데 효과는 크지 않을 것 같다. 이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굉장히 위기감에 쌓여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대국민 담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전체적으로 지금 읍소 전략으로 미호도 다시 한번 이라는 이제 전략으로 전체적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어떤 달라진 태도 그런 모습들을 좀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다 이런 평들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이다 이 부분을 사실 강조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나 달라진 태도로 비춰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대국민 담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는 정부에 대한 심판론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두 분 모두 뭐 오늘 담화에 대해서는 좋은 점수를 안 주셨습니다. 자, 이제 두 당 얘기를 해볼게요. 국민의힘은 이제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를 겨냥해서 이른바 2조 심판을 해야 한다. 반면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겨냥한 정권 심판을 이렇게 내세우고 있잖아요. 자, 이제 선거가 정말 9일밖에 안 남았는데 어느 쪽의 방향 설정이 더 좀 먹힐 거라고 보십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같은 경우 자꾸 심판론을 내세우는데 사실은 정부 여당이 심판을 받아야 될 입장 아니겠어요? 그런 마당에 2조 심판론을 내세운다라는 건 오히려 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더욱더 이렇게 다시금 되새기는 그런 거여서 결코 좋은 그런 전략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9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한 3가지 변수가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이제 민생입니다. 민생은 곧 이제 물가인데요. 과연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안정, 특히나 민생에 대한 어떤 피부로 와닿는 그 어렵다. 그래서 이제 물가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좀 여당에게는 불리하게 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오늘 담화 발표했던 이
의대 정원 문제도 이 정도 선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거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고요. 네. 마지막 남아 있는 게 이제 막말이라든가 지금 부동산 리스크 같은 경우 지금 민주당 중심으로 좀 불거지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이제 표심이 어느 정도 반영은 될 것 같아요. 그 폭이 어느 정도이냐인데 그것들이 결국은 이제 투표율로 연결이 될 거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 시간 가장 중요한 변수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조 심판하고 정권 심판 중에 예 교수님은 2조 심판이 좀 잘못됐다라고 하셨는데, 예, 최 교수님 어떻게? 원래 이제 그 정권 중간에 있는 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회고적 투표라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심판의 무게를 두고 있죠. 네. 그럼 이제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똑같이 심판으로 맞불을 놨을 때, 근데 국민들 생각에는 이제 정권 심판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프레임 자체를 잘못 선택을 했다 하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회고적 투표가 아니라 전망적 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재명과 한동훈의 대결을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야당 특유의 어떤 뭐 정책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바로 실현할 수 있는 정책들을 가지고서 만약에 선거를 치르고 있다면 아마 국민들이 더 호응을 할 텐데 같은 이제 심판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권 심판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제 뭐 선거까지 이제 꼭 9일 남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사전 투표를 생각하면 나흘밖에 안 남았습니다. 5일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여야 모두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데 유권자들 좀 어떤 점을 좀 유심히 챙겨봐야 될까요? 지난번 20일 때 우리가 이제 그 국회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국회가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선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앞으로 어떤 환경에서 어떤 복지적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권을 심판한다고 해서 만약에 이제 뭐 집권 여당이 아닌 범야권에 많은 표를 던져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랬을 때는 앞으로 남은 3년도 저는 그러니까 지난 2년보다 더 나빴으면 나빴지 좋아질 일은 없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권 심판에만 너무 국민들이 좀 매달리게 되면 앞으로 3년 그러니까 토탈 5년 동안의 국회의 역할은 서로 싸우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좀 잘 판단해서 좀 투표 행위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 말씀도 들어보죠. 예.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건 좋지 않죠. 특히나 이제 국회 구성비가 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도 국민들도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과정에서 너무나 대립하고 싸우는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심판론, 뭐 많게는 3분의 2의 의석까지도 지금 범야권에게 갈 수 있다라는 것들은 국민들이 그동안에 현 정부 여당에게 너무나 실망을 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반증되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남은 기간 후보자들의 어떤 검증은 좀 철저히 유권자의 몫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서도 도덕성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선거 기간에는 누구나 다 잘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하는데 그 전에 어떤 후보자들의 과정을 좀 살펴본다면 이게 진정성 있는 것인가 아니면 립 서비스인가 이렇게 분명히 아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전성을 좀 살펴봐야 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